성매매했던 전력들, 친구들이랑 뭐 나눴던 불법적인 대화, 특정 부분만 복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모든 걸 다 복구해버립니다. 수사관이 피의자한테 야, 너 다른 것도 많이 잘못했네, 이거 내가 다 수사할 수 있어. 근데 만약 변호사가 참관해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혐의 사실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단 한 통의 카톡, 한 장의 사진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휴대폰뿐만 아니라 컴퓨터 속 모든 기록까지 전부 들여다봅니다. 이거 다 지워야 하나 싶어서 휴대폰을 일부러 초기화하고, 아니면 갑자기 조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바꾸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포렌식이라고 하면 말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디지털을 압수수색한다, 시체 부검처럼 디지털 부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 관련 사건에서는 이 증거 확보를 위해서 포렌식이 진짜 중요합니다. 저희 로맨즈가 여러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 성범죄 전담 분야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저희 센터를 운영하시는 우리 센터장이시자 24년 동안 검찰 경력을 가지신 저희 정규용 변호사님 모시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선율로의 정규용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또 유튜브를 찍게 되어서 반갑고요. 이번 영상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뭐고 어떤 경우에 하게 되며 실제 조사를 받게 될 분들이 꼭 알면 좋을 주의사항 같은 것을 알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나왔습니다. 혹시 나도 언젠가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미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 명심하십시오. 이번 영상은 반드시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을 쓰기 전에는 사이버 범죄 아니면 금융 범죄 또는 정말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나 쓰였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요즘은 사기 사건 이런 데서도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는 다 핸드폰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포렌식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요즘은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로 음란물 만들고 영상 찍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유출하고 메신저 대화한 거, 이런 게 포렌식하면 거의 다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뭐 통매음이나 명예훼손, 협박, 모욕죄 수사할 때도 정말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포렌식 수사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일단 무작정 경찰이나 검찰에서 폰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임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서 압수를 하는 경우가 보통 더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검사 출신이신 우리 정규용 변호사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요즘 수사의 기본은 일단 휴대폰 압수가 제일 먼저입니다. 휴대폰에 모든 증거들이 다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보통 압수를 하는데, 임의 제출이라는 거는 당사자 동의하에 그냥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주는 거고, 대부분은 자기의 범죄 사실이 있거나 하면 그렇게 주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법원의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야만 그것을 강제로 압수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 보시면 여러분 파란색 사과 박스 가지고 수사관들이 막 대기업을 치고 들어가잖아요. 다들 핸드폰, 노트북, 컴퓨터 다 그만두시고 나가세요 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 그러면 막 한두 명이 막 대표님 컴퓨터 달려버리겠다고 달려가고 말리고 싸우고 이런 거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게 이제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가지고 오라면 이 내부 자료나 아니면 이중장부 이런 거 다 컴퓨터에 있을 텐데 그거 가만히 가져오려면 가져오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웃긴 건 피의자 신분일 때 본인의 증거를 없애는 거는 또 형사처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행위를 하면 구속영장 청구되겠죠. 자기 걸 자기가 부순다고 또 처벌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임의 제출을 해서 가져오라고 기대하는 수사관들은 없습니다. 보통 카메라 촬영, 뭐 스토킹,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강간, 이런 성범죄에서 특히나, 아니면 사기죄, 이런 이중장부가 있다, 이런 걸 때 치고 들어가서 압수영장 받는 겁니다.
수사관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결코 본인에게 좋게 수사가 진행될 수는 없어요. 물론 임의대출을 요구받았을 때 뭐 무작정 휴대폰이나 태블릿, 외장하드 이런 거 달라고 해서 내버리면 정말 골치 아픈 게 원칙적으로는 내가 조사받고 있는 범죄 혐의만 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핸드폰에 다 들어있잖아요. 수사받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핸드폰 안에 뭐 다른 여자들도 많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임의대출 해버리면 다른 여자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걸로도 또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곤란 상황이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임의제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신중히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어떤 죄 때문에, 어떤 혐의 사실 때문에 어떤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안에서만 압수를 하고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해자 A에 대한 혐의가 있어서 카메라 촬영에 대한 부분으로 핸드폰을 압수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압수를 한 거거든요. 근데 포렌식을 해봤더니 B, C, D 막 피해가 쫙 나왔어요. 본인 스스로도 범죄 사실과 관련돼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포렌식을 할 때 전문가인 변호사들과 같이 가서 어느 범위까지 이렇게 압수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수사기관이 그 범죄와 관련된 것만 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임의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거와 관계없이 경찰관이 일단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범죄 사실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다른 범죄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증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경찰관이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그걸 압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걸로도 또 처벌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임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변호인과 같이 이걸 임의 제출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상의한 다음에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임의 제출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걸로 처벌받거나 하지는 않아요. 이게 당연히 문제가 됐던 핸드폰이고 문제가 됐던 행동들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성매매했던 전력들, 친구들이랑 뭐 나눴던 불법적인 대화, 특정 부분만 복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모든 걸 다 복구해버립니다. 수사관이 피의자한테 야, 너 다른 것도 많이 잘못했네, 이거 내가 다 수사할 수 있어. 근데 만약 변호사가 참관해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혐의 사실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핸드폰을 받자마자 이 비닐로 된 봉투에 딱 밀봉을 시킵니다. 임의로 열고 그 핸드폰에 뭔가를 주입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누구한테 뇌물 먹었다 이런 거 넣어버리면 그냥 깜빵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지도 않은 게 불법적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압수수색하고 임의 제출한 그 단계에서 동봉을 하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그걸 묶었다라는 걸 써놓습니다. 그리고 이 포렌식을 핸드폰을 가져가서 막 기계를 막 이상하게 돌리고 막 그런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떤 이런 잭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미징을 뜹니다. 이미징이라는 게 그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사진, 옛날 카톡, 모든 자료들을 파일명 하나로 다 묶어버립니다. 압축처럼 이미징 해버린다 하거든요. 그게 결국 포렌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희 의뢰인들이나 아니면 상담 오신 분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면 압수수색 영장을 하거나 임의 제출할 때 종이 한 장을 주거든요. 이미징할 때 들어갈 거냐, 아예 안 참관할 거냐, 아니면 선별만 참석할 거냐,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일반 사람들 멘붕 나는 거, 이거 들어가는 게 나은지 안 가는 게 나은지, 그거에 대한 정답은 당연히 없죠. 그 자기 사건 바의 사건인데, 이미징 작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법적인 자료가 들어오냐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건데, 솔직히 정치인이 아닌 이상 이게 뭐가 들어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상상 안 하셔도 되고, 정경 변호사님 보시기엔 선별할 때는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안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압수물로 채택이 될 건지 아니면 압수물에서 빠져야 될지 이걸 이제 가리는 작업이잖아요, 선별이라는 게. 그럴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통은 선별하는 작업은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이미징한 거 참석하면 8시간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컴퓨터가 움직이는 것만 앉아서 보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미징하는 것도 가봤고 선별하는 것도 다 가봤는데요. 이미징하는 거는 파일 다운받을 때 끼리릭 그걸 8시간 막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나온 적도 있고. 하지만 선별 작업은 꼭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 피의자 신문 조사할 때 사건이 아주 중대하고 큰 사건이면 선별 작업 조사 따로 하고 피의자 조사 따로 하지만, 간단한 사건들, 카메라 촬영죄라든지 이런 성범죄 사건에서는 대부분 선별 작업과 피의자 신문 조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차피 변호사가 꼭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선별할 때 뭘 하냐면요, 생각보다 많은 합니다. 선별할 때 촬영을 하는데 다 선명하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찍다가 뿌연 거, 다리를 찍으려고 하다가 몸을 찍은 거, 얼굴을 찍은 거,
흐리흐리한 거 이런 게 다 나와. 그럼 경찰관은 이걸 거의 넣고 싶었고 우리는 아니 몸체를 찍지 않았냐 이게 지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켜줄 수 있는 부위를 찍은 게 아니지 않냐라고 저희는 빼고 싶어하고 이런 밀당을 선별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공소사실이나 혐의 사실이 100개라면 선별을 잘하면 10개로도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별 작업에서 변호사가 참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가 했던 사건인데 어딘지는 말 안 하고 아무튼 그 놀이공원에 있는 수영장 딸려있는 놀이공원 거기서 이제 목에다가 카메라 들고 촬영했던 사건이에요. 수사관은 다 그 영상에 나와 있는 사람들 모습들을 다 피의자로 특정을 했어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막 20명, 30명까지. 제가 가서 3-4개는 동일한 인물이다. 한 명이다 해서 다 빼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걸 또 수사관이 또 얘기하길래 아니다 자세히 봐라 머리하고 헤어스타일 똑같지 않냐 이 등에 점이 똑같지 않냐 이러면서 다 빼가지고 피해자를 최대한 줄였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별 작업은 굉장히 피해 사실 특정하는 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